요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 자기경영이 마지막 그 신화에서는 이렇게 선생님이 합니다. 자기경영의 본질은 의식과 무의식의 조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게 선생님의 개념의 진화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프레임으로 저는 조직경영도 볼 텐데요. 저의 질문은 이랬습니다. 저희 학술제 준비팀이 각자가 하고 싶은 주제에 대해서 준비를 할 때 조직경영에 대한 얘기도 누군가는 해야 된다라는 어떤 당위가 있었기도 했지만 개인적으로도 관심이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제 질문은 이거였습니다. 사실 지난번에 송창용 연구원님께서 질문했던 내용이죠. 선생님의 메시지에는 자기경영만 있어? 조직경영에 대한 메시지는 없어? 그럼 그건 뭐냐고. 저 또한 그 질문을 갖고 있었고요. 또 하나, 조금 더 저에게는 정말 궁금한 부분이었어요. 우리들은 자기다움만으로 행복에 이룰 수 있을까? 선생님의 독자들, 아니면 선생님의 글과 삶에 추동받았던 연구원들과 꿈버들은 자기다움으로 행복에 이르렀는가? 라는 질문이 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이렇게 학술제를 준비하면서 다시 주목해야 될 구본영의 정신이 있다면 무엇일까? 라고 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한 저의 탐구 관점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쩌면 오늘 참여하시는 분들 중에 조직경영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왜? 난 경영자가 아니거든요. 선생님께서 1인 기업가를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아는 조직경영과 2인 기업가의 어떤 경영 요소는 좀 다르죠. 사실 다르다기보다는 경영이라는 게 워낙에 조직경영에서 있었던 그 개념을 차용하셔서 어떤 모델을 제시했던 거기 때문에 반대로 굉장히 익숙한 부분에서 조직적인 부분들이 좀 덜어진 자기 경영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을 기울이는 것으로 충분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인데요. 선생님 메시지가 충분치 않은데 왜 그걸 계속 탐구하지? 라는 질문을 저희 준비팀에서 받기도 한 적이 있었어요. 물론 또 다른 분께서는 그래도 누군가는 조직 경영에 대해서 얘기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을 했었는데요. 저는 그때 이런 답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선생님의 메시지에도 제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지 않은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은 자기 경영으로는 충분히 못하다. 우리는 조직 경영에 대해서도 좀 더 이해해야 된다라는 부분이었고요.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개인이 하고자 해도 조직의 제도와 관행, 그리고 기존의 정신적 기조가 방해하면 개인의 꿈은 좌절된다. 반대로 조직이 껍데기를 쇄신시켰지만 개인이 변하지 않아 본질적 변화에 좌절한 예가 또한 부지기수다. 개인이 변화의 주체가 되고 조직이 이를 격려하고 지원하면 개인과 조직 모두가 상생의 묘리를 얻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자기다움으로 아무리 무장해도 내 일상을 구성하는 일터에 가면 이 조직 경영의 가치를 충분히 구현하지 못하는 경영자에 의해서 때로는 산산이 무너져 버리는 자신의 자기다움. 사실 직장인들이라면 적어도 절반은 경험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이 메시지로 답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은 경영의 시대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경영자의 역량과 영향력과 사회적 책임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죠. 그래서 올바른 조직 경영에 대해서 조금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었고요. 이미 선생님께서 변화 경영 시리즈의 대미를 조직 경영으로 장식하셨는데 우리가 비록 읽지 않았더라도 이렇게 선생님께서는 인터뷰도 하셨는데 그 책이 있는데 조직 경영을 얘기하지 않을 수가 있어? 라는 생각을 했었던 건데요. 이 책은 생각의 나무가 선생님 초기작 4권을 다 출판을 하죠. 그 책 날개에 있었던 4권에 대한 소개글인데요. 결국은
구본형 변화경영 시리즈 대미를 장식하는 책으로 세계 수준의 기업 경영을 위한 성숙한 지혜를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이렇게 홍보글을 썼어요. 그리고 월드 클래스 기업으로 가기 위한 총체적 혁신 체계를 구상하고 도입할 수 있게 된다. 라고 써 있었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그 월드 클래스를 향하여라는 책에만 조직 경영을 다뤘을까? 물론 아니죠. 우리는 코리아니티 경영과 공익을 경영하라가 조직 경영을 다룬 책이라는 것을 너무 잘 압니다. 저도 사실은 오래전 읽은 월드 클래스를 향하여서보다는 코리아니티 경영, 한국적 모델을 제시하겠다고 선언하시고 작심하여 쓰셨던 이 책부터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거 현장의 경영자들에게 충분히 가닿지 않는 메시지가 아닐까? 현장의 경영자들이 이 문제로 정말 고민하고 있을까? 사실 그런 의구심을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공익을 경영하라를 다시 읽었습니다. 이 책은 무역협회라는 싱싱한 사례를 갖고 글을 쓰셨지만 그 주문에 의해서 쓰다 보니까 메시지가 선생님이 기존의 메시지 이상을 뛰어넘지 못하는 한계를 사실 좀 봤습니다. 어쩌면 제가 갔던 그 한계는 이런 부분에 있었을 것 같아요. 선생님께서 경영학 전반을 다루지 않으셨죠. 선생님은 변화경영이라는 주제에 한정해서 조직경영이나 개인경영을 다루셨기 때문에 일반적인 문제, 사실은 조직의 현장의 경영자들은 당장 어떤 아이템으로 어떤 전략을 써서 사업의 성과를 내지? 사실 이런 질문을 가질 텐데 이제 그런 부분이 조금 메시지가 많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했던 질문이 조금 유효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반대의 생각을 또 했습니다. 오늘 눈부신 하루를 위하를 보면 선생님은 다양한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와 같은 케이스 스터디 결과들을 개인 경영과 조직 경영 관점에서 풀어내시거든요. 또 익숙한 거의 결별이 개인의 변화 경영을 추종하셨지만 어떤 비전과 핵심 가치를 공유하는 것이 조직의 리더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강조하십니다. 물론 제가 선생님에 대한 호감을 갖고 있고 좀 더 긍정적인 해석을 하려는 이런 관점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걸음 더 말씀을 드리자면 좀 더 냉정하게 왜 선생님의 조직 경영 메시지가 제게 한계가 있었을까 한번 생각해. 사실 조직 경영에 대한 책 3권을 봤을 때 제가 부딪힌 어려움이 있었어요. 이게 경영의 현장에 있는 리더들에게 가닿는 메시지일까? 그때 저는 다시 첫 질문, 독자의 관점에서 리더를 조직 경영을 생각하는 경영자, 리더를 대상으로 한 책은 뭐지? 사람에게 구하라. 근데 이 책은 좀 다 닿았던 것 같은데? 이 생각에 이르렀고요. 그 메시지들을 좀 찾기 시작했어요. 다만 항상 음양이 있기 마련이죠. 저는 이 책을 볼 때 이 책도 함께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경영자의 리더십, 조직원들의 팔로워십, 이 두 가지를 같이 봤을 때 어쩌면 조직 경영의 리더십의 모듈과 그리고 인적 자원 관리라는 그 두 가지 요소, 그리고 또 하나 선생님은 프로세스 관리도 조직 내부의 팀과 팀 간의 연결, 소프트웨어적인 것을 보시거든요. 그것이 설명이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런데 이 책을 좀 보면서 선생님은 이 리더십과 팔로우십을 하나의 관계 경영으로 보셨다. 그리고 이걸 관계 경영이라는 용어로 좀 독립적으로 보시지 않았을까? 아니 나는 그렇게 보고 싶다. 이런 생각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좀 찾아봤어요. 우리가 선생님 책에서는 사실 관계 경영이라는 말을 많이 보지는 못했겠지만 선생님이 이 무렵
칼럼을 쓰셨더라고요. 구본영 소장의 관계경영의 기술. 이 칼럼을 보면 자기 경영의 외연으로서의 관계경영, 그리고 조직 경영에서 내적인 측면 접점에서의 관계경영을 말씀하십니다. 이 칼럼은 기회 되시면 찾아보시도록 하고요. 나아가 이렇게 생각을 드니까 앞서 두 권의 책 말고 그러면은 좀 더 다른 내용에선 관계의 지혜를 말씀하신 게 없을까? 라는 관점에서 책을 다시 읽었습니다. 한 3권 책 정도가 좀 주목할 만했는데요. 세월의 젊음에게 사자같이 젊은 놈들. 사실 이 책을 주목한 거는 선생님께서 자신의 두 딸이 사회에 나서는 이제 밥벌이를 위해서 일과 존재의 그 치열한 투쟁이 털어나가는 딸들에게 주신 메시지, 그 핵심, 얼마나 메시지 중에 메시지를 전해주셨을까라는 관점이었는데 세월이 젊음에게는 3가지 챕터로 되어 있더라고요. 나와 일과 관계. 그리고 사자같이 젊은 놈들에는 7명의 젊은이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화정의 이야기에서 이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설명하십니다. 그리고 오늘의 눈부신 하루를 위해서는요. 어떤 개인의 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조직 경영과 개인 경영 두 관계에 대해서 지혜를 좀 설파하시고 계시더라고요. 시간이 부족해서 그 메시지에 대해서 제가 일일이 말씀드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한 5분 정도에 간단하게 짚고만 넘어가겠습니다. 선생님의 기존의 책들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빛깔로 빛나지 않으면 자기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그들만의 빛깔로 아름다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진정한 수평적 관계의 초석이라고 믿는다. 관계의 초석을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관계의 구분을 이렇게 말씀하시죠. 애인, 부부의 관계, 그리고 친구의 관계, 그 사적인 관계를 넘어서는 협력과 공생의 사적, 공적인 그 중간 영역의 직장 동료의 관계,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서 협력과 공생의 파트너십 관계, 한층 더 확장돼서 상업적 관계, 사실 이렇게 한 5가지 정도의 관계를 아울러서 말씀하시면서 관계의 지혜를 말씀하신대요. 요약하자면 어쩌면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 동양의 고전, 특히 논어의 말씀을 많이 인용했다는 거 아실 텐데요. 관계의 보고라고 말씀하시죠. 화의부동. 어떤 관계가 되었든 모든 관계의 핵심은 어울림이다. 좋은 어울림을 위해서 꼭 기억해야 할 지혜는 화의부동의 원칙이다. 화의부동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일 것 같은데요. 한 번 더 선생님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셨는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차이와 다양성을 존중하여 잘 어울려 화합하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좋은 기질과 가치관은 간직하여 자기다움을 잃지 말아야 한다는 뜻으로 새기고 싶다. 그리고 또 하나 관계 경영의 기술이라는 칼럼에서 이 부분 되게 강조하십니다. 피할 수 있는 사람은 피하라. 이 또한 지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사실은 어찌 보면 우리는 화의부동의 지혜보다는 이 지혜는 이미 쓰고 있을 것 같아요. 피하고 있는 사람은 피한다. 근데 너무 사람을 많이 피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것이 제 질문의 한 축의 답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선생님은 자신만의 관계 원칙을 세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스스로 지키는 원칙에 대해서 공유를 해두십니다. 이것이 지침이 아니라 당신이 지침을 만들라고. 그렇지 않을까요? 진정으로 우리의 성공을 기뻐해주고 진정으로 우리의 슬픔 곁에 서 있는 사람을 공두려 만든다면 그 사람은 쓰러지지 않습니다. 그때 사람이 구원되는 것입니다. 세월이 젊음에게
딸들에게 주는 메시지였죠. 제가 아까 그 두 개의 시선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결국은 이 관계의 어울림이 어려운 것은 입장 차이인 것 같아요. 언제나 우리는 자신의 입장에서 사물을 보거든요. 복수의 시선을 성숙한 시선이라고 말씀하셨고, 우리가 있는 주장이 되기 위해서 나의 시선과 그들의 시선을 포괄하는 더 높은 차원의 시선을 가져야 한다라고 선생님은 강조하십니다. 이런 관계는 상업적 관계도 똑같이 적용을 하세요. 세월이 젊은 개미에게서는 고객이라는 일반 명사를 잊어버려라고 하시기도 하시죠. 관계 경영의 핵심을 담은 책 2권, 사람에게 구하라와 더버스 쿨한 동행이라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경영은 사람과 사람이 더불어 사람의 일을 하는 것이다. 이 얼마나 선생님다운 정의입니까? 이 메시지들을 동양 고전으로 풀어내신 것이 사람에게서 구하라라고 한다면 더 보스는 굉장히 본원적인 선생님의 기조의 메시지를 바탕으로 리더십과 팔로우십이 어떻게 관계를 이루어야 되는지 설명하고 계셔요. 인간은 개인과 조직이라는 두 중심축 사이에서 스스로 본질적인 측면과 쌓아야 한다. 인간의 본질은 진화가 더디다. 너무 개인적인 사람은 반조직적이고 너무 조직적인 사람은 반개인적이다. 이 둘 사이에서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며 균형을 잡아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우리는 질서와 자유 사이에서 방황하고 일과 가정 사이를 불안스럽게 왕래하고 현실과 꿈 사이에서 갈등한다. 삶은 흑백 논리로 이루어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선택은 늘 어렵다. 조직의 규칙과 제도를 수호하고 일탈을 통제하는 것은 중간 관리자 본연의 의무다. 그러나 개인은 통제에서 벗어나려 하고 사회는 자율성과 창의력을 더욱 요구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중간 관리자는 통제와 자율의 균형을 유지하는 기술을 익혀야 된다. 리더십은 리더와 팔로워 간의 역동적 관계 속에 있으며 때때로 그 역할이 자연스럽게 뒤바뀌기도 한다. 다른 사람을 도와주면 나도 그들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다른 사람이 성공해야 나도 성공할 수 있다. 조직을 위해 일하고 헌신하고 다른 사람의 성공을 돕는 사람이 훌륭한 팔로이자 리더인 것이다. 저는 이 작업의 출발이 어쩌면 공헌력이라는 선생님의 메시지, 이 하나를 좀 강조하고 싶었던 욕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와 연지원 사호가 또 나머지 다음 발표를 하고 이전에 발표했던 팀원들 모두가 동의하는 개념이지만 조금은 먼 개념일 수도 있겠다. 개념으로만 존재하고 실천이 어려운 그런 가치는 아니었을까라는 질문 또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연역적인 방법보다 귀납적 방법을 통해서 좀 새롭게 주목할 만한 정신이 무엇일까 이런 탐구를 했었던 것인데요. 아마 마지막 10분의 발표를 통해서 느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 태극의 도상, 음과 양의 도상에 개인 경영, 조직 경영, 그리고 개인과 조직 경영이 어우러지는 관계 경영 하나하나의 최고의 가치를 좀 표시해 봤는데요. 이 태극을 보시면 사실 다 떠오르시나요? 개인 경영의 어디에 외적임과 내적인 게 뭐였고, 조직 경영의 외적인 것, 내적인 것은 뭐였고, 그 각각의 고갱이는 무엇이었는지 사실 그거 다 기억하지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음과 양, 동양에서 관계의 기초가 된 이 두 가지 중심은 결국 서로 싸우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돕고 보완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이런 상징을 잘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선생님의 정신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고, 이것이야말로 새롭게 조명해 보아야 될 선생님의 정신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기다움으로 어울리자. 사실 선생님 표현은 자기다움으로 공헌하자였죠. 제가 아우름이 조금은 먼 개념일 수 있다. 우선은 어울림부터 시작하자. 자기 다움에 바로 외연에 있는 어울림부터 시작하자. 그리고 우리가 조금 더 성장해서 아울릴 수 있도록 도자. 이것이 새롭게 조명해 봐야 될 이 시대에 필요한 구본의 정신이 아닐까. 사실은 이런 결론을 얻었는데요. 제가 선생님을 3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물고기처럼 생각하는 낚시꾼, 천천히 걷게 하는 길, 모든 것을 그 안에 담은 바다. 이 가치와 한번 매핑을 시켜보세요. 자기다움, 전문가, 낚시꾼이죠. 걷게 하는 길, 우리는 길에서 어울립니다. 저는 자기다움, 어울림, 아우름이라는 이 명쾌한 용어가 있지만 선생님을 기억하는, 선생님의 상징으로 기억해도 그 가치를 실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는 결국 모든 것을 그 안에 담은 바다, 아우름으로 나가야 하지 않을까요? 나름대로 저는 제 질문의 답변을 찾아봤어요. 사실 이 과정에서 한 가지 질문이 더 있었습니다. 5번. 구본형 저작의 주제 또는 못다한 연구를 제자들은 이어가고 있는가. 이 메시지는 여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후기 저작 3권에 사실은 이런 선생님의 욕심, 갈망, 바람, 욕망 조금씩 묻어나는데요. 저는 앞서 선생님이 조직 경영에서 메시지 한계를 선생님도 느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시 돌아갔던 게 관계 경영의 메시지였고, 그때 선생님은 초기에 그 현장감 있는 메시지를 만들기 위해서 정말 연구자의 자세로 돌아가셨는데요. 이 연구, 너무 뻔한 분야가 상사. 근데 이 답이 없다. 답이 궁색한 분야다. 나는 초급의 연구를 했다. 누군가가 이어가고. 선생님 특징이 있잖아요. 선생님 관심은 너무 다양하시고 이 연구를 제자들한테 남기지 않았을까? 많은 연구들이 코리아니티 경영도 그렇고 사실은 선생님의 주제들 우리가 이어갈 것들 되게 많은데 우리는 어쩌면 선생님이 국한된 메시지에 좀 집중하고 있지 않나? 사실 이 질문을 좀 나누고 싶었습니다. 대화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혹시라도 어울림과 아우름의 가치에 공명하셨다면 화면을 켜실 수 있는 분은 좀 켜주세요. 화면을 보고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처음에 어렵잖아요. 화면부터 켜주시고 처음에 질문들은 저와 연지원 사부가 좀 나누려고 해요. 보통 세미나에서 발제를 하고 토론을 하죠. 저희는 발제 수준의 발표를 준비하지 못했어요. 발표를 했고 또 토론 수준의 질문을 갖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몇 가지 질문들을 좀 나누면서 같이 좀 대화를 하고 싶습니다.